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장성현의 음악 산책,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델의 메시아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핸델의 메시아는 유명한 음악이 되겠습니다. 네, 핸델은 1685년 독일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핸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외과 의사가 이발하는 이발사도 겸직을 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독일의 사회 분위기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법관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음악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짓이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핸델의 마음은 음악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밤중에도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9세 때 차하우라라고 하는 오르간 연주자에게 작곡법을 배우고 오르간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핸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과대학에 진학한 것 같습니다. 네,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으나 1년 반에 그만두게 됩니다. 핸델은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음악으로 음악 활동을 해서 사업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대규모 연주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오페라단까지 만들어서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등 음악 사업에 아주 열중을 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핸델은 음악으로 돈을 번 최초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재산을 늘리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박 투기에 또 빠져가지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음악을 팔아먹는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핸델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핸델은 독일의 그 따분한 분위기에 벗어나서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배우고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인이요, 국제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몬테베르디가 많은 명곡을 쓰고 당시 서양음악의 제1인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37년 베네치아의 오페라 극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열풍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파급이 돼서 온 유럽이 오페라를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음악가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배웠습니다. 현재도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핸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영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본주의가 한창 싹트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잘못하면 부와 명예를 움켜 쥘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델은 음악을 통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이렇게 발휘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핸델은 영국에 귀화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수상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핸델은 영국으로 가기 전에 하노버 왕조, 지금 독일 땅이 되겠습니다. 하노버 왕조의 선제후 악장으로 있었습니다. 선제후가 뭐냐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중세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제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 가더니만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후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앤 여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버의 선제후가 영국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1세가 됩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선제후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어기고 영국에 귀화를 했으니까 이제 그 모셨던 선제후가 영국의 왕으로 오니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국왕이 이 조지 1세가 템정항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핸델은 이때가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악단을 배에 싣고 국왕이 물놀이를 하는데 자신이 작곡한 관현악곡 수상음악을 연주하자 조지 1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시종에게 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 그래서 대답하기를 핸델이 왕을 위해서 바친 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조지 1세가 노여움을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상음악이 유명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이런 음악들은 참 밝고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핸델은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음악의 그 장점만을 익혀서 자신만의 그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의 큰 호응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핸델은 당시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고 오페라 공연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화롭게 살았습니다. 핸델은 온갖 기교를 통해서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핸델은 세속적인 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같은 이러한 성음악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예, 메시아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서서 독창, 중창, 합창 이렇게 연기 없이 하는 것을 갖다가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또 우리말로 번역하기로 성담곡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음악을, 메시아 같은 이런 음악을 오라토리오라 그럽니다. 오라토리오라 그러면 책이 이렇게 한 권입니다. 그 오라토리오를 한 20여 곡 이상을 작곡을 하고, 오페라만 해도 40여 곡 이상을 작곡했습니다. 엄청난 작곡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는 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작곡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핸델 시대 작곡한 이런 오페라를 자주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TV에 그 핸델 당시에 그런 오페라라든지 이런 음악을 많이 연주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핸델은 다카포 형식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다카포가 뭐냐 하면은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주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했던 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게 다카포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카포 형식을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카포 형식의 음악을 들어보니 청중은 좋은 멜로디를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음악을 잘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핸델의 성악곡도 보면 꼭 반복을 합니다. 다카포 형식으로. 네. 예. 특히 오페라를 핸델이 40여 곡 이상을 작곡했는데 다카포를 잘 활용해서 큰 재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핸델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만족을 시키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바흐는 2번 결혼해서 2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또 바흐는 대대로 음악가 집안입니다. 위에 조상들을 잘 만나서 비교적 수월하게 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핸델은 풍채도 좋고 성격도 매우 호탕했다고 합니다. 평생 음악을 하면서 유럽 각국을 드나들며 살았습니다. 네, 국제적인 그러한 음악가요 예술인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핸델은 한 군데 정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방랑의 기질이 있어서 결혼을 안 했다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네, 바흐와 핸델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만, 이 두 사람은 근대 서양 음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흐는 주로 칸타타를 비롯해서 이런 선곡을 작곡했습니다. 핸델은 세속적인 음악,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 또 메시아 같은 이러한 선곡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특히 오라토리오는 전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작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와 핸델은 서양 음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역사를 통해서 가장 발전했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고전파 음악의 바탕을 마련해 준 작곡가가 바로 바흐와 핸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핸델의 수상음악이라든지 또 왕궁의 불꽃놀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그 핸델의 명곡들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 네. 이런 저녁에 핸델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조용하게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행복한 시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핸델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각 교회에서 또 교회가 아니라도 메시아를 공연을 합니다. 네, 연말에는 이 메시아 공연에 꼭 한번 가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메시아 전곡도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해봤습니다. 할 때마다 뭐 다른 작곡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걸 음악을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로 음악을 그 연주를 해보면은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정말 절감을 합니다. 뭐 진짜 음악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수량적으로도 곡이 많을 뿐 아니라 그 명곡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그렇게 썼을까? 아주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바흐, 핸델 중에서 네, 오늘은 핸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핸델은 또 세속 음악에 재밌는 곡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흐보다는 핸델의 네, 그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시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핸델의 음악을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현의 음악 산책, 핸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